첫 번째 이야기, 삶이 엇갈리는 건 속도가 달라서다. 비슷한 또래인데 다들 삶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나만 좀 느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내 인생만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출발하지만 금세 지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출발하지만 끝까지 꾸준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정말 나의 길인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자주 방향을 잃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더라. 처음 품었던 다짐은 희미해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조급하게 몰아세우곤 하죠. 그럴 땐 잠깐 멈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길은 정말 내가 원한 길이었을까? 아니면 남들이 달리는 걸 보고 무작정 따라간 길은 아닐까? 삶의 리듬은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빠르게 살아도 지치는 사람, 천천히 걸어도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잘 걸어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리듬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그건 결코 느린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비교보다 방향을, 속도보다 의미를 바라보는 삶. 그게 바로 당신만의 인생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바라는 건 이해가 아니라 공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좀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같이 있어줬으면 됐어. 혹시 비슷한 순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끔 이해보다 공감이 더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논리보다 그랬구나 하는 한마디에 마음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곧장 해결책부터 제시하곤 하죠. 그럼 이렇게 해봐. 잊어버려. 별일 아니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은 논리로 다스려지지 않기에 상대의 조언보다 곁에 있어주는 온기가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진다. 공감은 이해가 아닙니다. 같이 느끼려는 태도입니다. 완벽히 알 수 없더라도 그 마음의 무게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것. 때로는 그래, 너 그럴 수 있었겠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옆에 가만히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해결보다 필요한 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큰 위로였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문제보다 무서운 건 내 탓일까? 라는 생각. 이게 다 내 탓 같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은 책임감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익숙한 마음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내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내가 더 잘했으면 이라는 말로 자신을 찌릅니다. 이건 단지 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재화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원인을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으로만 돌리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 내가 또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은 사실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미는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을 다른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먼저 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기 탓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반성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조금 힘들었을 뿐이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무게였어. 문제는 언제든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준다면 그 어떤 문제도 당신을 꺾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후회가 많은 사람은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차라리 내가 먼저 손 내밀 걸 그랬어.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난 뒤 우리는 늘 조금 늦은 후회를 남깁니다. 왜 그 순간엔 그토록 솔직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실수의 증거가 아니라 그 감정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라.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억지로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려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게 그리움이었다면 그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이 남은 사람만이 후회를 느낍니다. 놓아줬지만 여전히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애써 삼킨 진심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서툴렀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상대의 언어를 잘 듣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서툰지조차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반증입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은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감정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후회가 앞으로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이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말이 아닌 눈치로 사는 사람들의 피로감. 괜찮냐고? 나야 괜찮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죠. 눈치를 본다는 건 늘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핀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보다 타인의 표정을 먼저 읽는 삶. 처음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 하리엇 브레이커는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는 삶은 결국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을 눌러가며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려 했습니다. 싫다라는 말 대신 괜찮아를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그 반복은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엔 나는 누구였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는 게 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정한 사람이 되려다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다라는 말 뒤에 숨어버린 당신의 마음, 이젠 조금은 꺼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참는 게 어른스러운 게 아닙니다. 건강한 어른은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지 마가 아니라 이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늘 먼저 웃으려 애쓰지 마세요. 가끔은 무표정해도 괜찮고 당신이 지쳤다면 조금 먼저 걸어 나와도 괜찮습니다. 눈치로 사는 삶은 결국 자기 마음을 잃어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펴도 좋습니다. 당신의 기분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가끔은 괜찮다라는 말이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다독였지만 속으론 끝없이 무너지는 그런 날. 웃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당신 스스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힘든데 나만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들이 자신을 더욱 조용히 다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감정은 말없이 눌러놓은 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감정은 눌러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자라납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증폭되고 마주할수록 잦아든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울고 싶을 땐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진심을 말할 줄 아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외로움조차 한 줄기 눈물로 표현되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괜찮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잠시 울어볼 수 있는 작은 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만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울고 있는 당신도 괜찮습니다. 그 울음이 지나가면 당신의 마음엔 다시 햇빛이 들 테니까요. 7번째 이야기. 잘 지내? 라는 말이 때론 제일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잘 지내? 누군가의 안부가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냐는 그 말이 내 안의 허전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때가 있죠. 어떤 날은 그 말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물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일까? 답장을 망설이다 그냥 화면을 꺼버린 적 다들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응, 나야 뭐. 잘 지내. 그 짧은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기에 우리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그게 차라리 덜 외로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참 이상해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오래 흔들리고 그 말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할 때 스스로를 더 외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안부보다 진심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잘 지내? 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였다면 세상은 조금 덜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세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 8번, 성장을 위해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일상은 그 포옹 대신 침묵으로 가득하죠. SNS로 연결되어 있어도 정작 마음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울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고요한 외로움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괜찮다는 말로 더 단단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말해도 모를까봐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전해진다는 걸. 진심은 말보다 태도에서, 표현보다 마음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안부에 망설여질 때 잠시 멈춰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그리고 괜찮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부터 내어보세요.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아직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누군가의 안부에 정말 고마워, 나 요즘 좀 힘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안부를 먼저 건넬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지내?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요즘 힘든 일은 없었어? 그 말 하나로 누군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건 잘 지내? 라는 인사보다 마음을 나눌 작은 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꺼낸 진심이 누군가의 외로움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수고했어.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 말하지 못한 진심은 결국 마음에 남는다. 그때는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지금은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그 순간엔 목 끝에서만 맴돌다 결국 삼켜버린 말들이 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땐 내가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했더라면 조금은 덜 무겁게 남았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말 한마디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진심을 꺼내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 대신 웃음을 건네고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그 순간을 지나치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감정은 하지 못한 말로 남아 오랫동안 가슴에 자리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고 어색함을 덜고자 입을 다물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영영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이미 지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심했지만 너를 사랑했어.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제 와서 얘기해도 늦었겠지만 이런 말들이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오기도 하죠. 마음이 남은 사람은 말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그리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심은 늦더라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웠어.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그 말이 누군가에게 뜻밖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당신에게도 작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때로 사랑보다 더 강한 온기를 전합니다. 그러니 망설였다면 이제는 한 번쯤 그 마음을 말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네가 참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을 묶어둔 실타래를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꺼내지 못한 말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진심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꺼내려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당신에게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큰 말일 필요도 완벽한 표현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전해보세요. 그 마음은 분명히 닿을 겁니다. 9번째 이야기. 가끔은 멀리서 바라보는 게 사랑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바라고 더 자주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쓰고 있는데 왜 몰라줄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왜 자꾸 멀게만 느껴질까?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더 깊이 담고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가까이 있다는 건 애정과 충돌이 얽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잠깐의 무표정도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의 숨 쉴 공간까지 내가 채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종종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사랑의 방식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은 다가갈 수 없지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건 어쩌면 더 깊은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때때로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받아야지. 내가 더 아꼈는데.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에만 매이면 상대의 고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런 말투였을까?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가까이 있을 땐 서운했던 일들이 시간과 거리 속에서 조금씩 달리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겐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은 늘 손을 맞잡고 걷는 일만은 아닙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 생각 속에 머무는 것, 조용히 응원하는 것, 그 모두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걷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방식이 아니라 진심의 깊이로 남습니다. 그 사람이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느린 걸까? 그땐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질문들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걸음이 느리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삶의 모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많았던 당신, 그건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날들도, 눈치로 버텨낸 시간들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상처를 내지 않으려, 누군가를 더 아끼려 애쓴 날들이었으니까요. 말하지 못한 진심이 가슴에 오래 남아있다면 이제는 천천히 꺼내도 괜찮습니다. 그땐 어려웠어. 사실은 참 고마웠어. 그 말들이 당신을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가까이 있어주지 못한 마음도, 멀리서 지켜본 사랑도 결코 덜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바라봐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조금 서툰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서툼 때문에 미뤘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당신이 조금 더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덜 미워하고 조금은 더 토닥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삶은 정답이 있는 여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방향으로 조금씩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위에 당신의 모든 감정이 의미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 위에도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써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